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이 뭐냐, 임종석, 조국, 그 다음에 이광철, 이런 그 핵심 인물들이 말이죠,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기소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라.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중앙지검이 오늘 다시 당시 청와대에서 조사했던 이 경찰, 파견되어 있던 경찰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재판, 지금 오늘 또 공직선거법 이제 마지막 거의 재판인데요. 피고인 신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피고인 신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에서는 이제 최후 진술하고 검찰 구형 그리고 선고를 해요. 근데 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한 2주 이상씩 다 지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래 10월 중으로는 다 나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10월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선거법 정도가 10월 중에 가능하고 위증 교사의 경우는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거 형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이제 뭐 공직선거법은 이제 신변 구속까지는 안 되고 벌금이 얼마 나오느냐가 이제 관점인데, 공직선거법은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게 확실하다. 근데 이제 위증 교사가 관심거리예요. 왜냐? 이게 법정 구속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위증 교사에서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밑에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고,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이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로 갈 확률이 확정적이다. 벌금형은 절대 불가능하다. 요게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법조계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판결을 내리는 이 과정,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요것이 이제 관심사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들, 요것을 종합적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은요,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의 이 권위와 권한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래서 판결할 때 이 판결 형량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게 전부 말하자면 이제 합산해서, 만약 징역 1년, 한 사람은 징역 3년, 한 사람은 징역 5년이다. 그러면은 1년, 3년, 5년이면 9년이잖아요. 9 나누기 3. 예,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때린다는 겁니다. 예, 벌금도 마찬가지. 뭐 1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하면은 9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3 해서 300만 원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위증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부장판사들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석판사들은 상당히 좀 노련한, 나름대로 법조 경력이 상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판사 3명에는 대등재판부하고 비슷하게 발언권이 셀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주심들이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전부 좌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긴 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양쪽에 이제 배석 판사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 결과가 그렇게 녹록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말씀드리지 못한 이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딥페이크 제작에 개입이 됐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우리 대한민국에, 이거 진짜 안타까운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이게 성매매 행위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와, 이거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내용인데, 지금 울산시장 선거, 이거 참 아주 더러운 사건이죠. 이게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송철호를 당선시키는 것이 나의 꿈의 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을 시켰는데, 어떤 조작과 개입을 했느냐? 하나는요, 그 당시 이제 제일 유력한 후보였던 당시 시장 김기현.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기현에 대해서 함명수사를 하도록, 이게 황운하한테 했잖아요. 황운하, 울산 청장. 황운하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황운하가 지금 이제 2심으로 지금 넘어가 있고, 이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징역 3년.
그래서 요 하명 수사가 지금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뭐냐? 당시의 경쟁자였던, 그러니까 민주당 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선에서 이기기가 어려워. 그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임동호. 이 사람이 지역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나오게 주저앉히려고 공직을 제기했어요. 일본에 있는 총영사 자리. 그러니까 이게 불출마될 거라고 공직을 제안한 거. 이게 후보 매수 의혹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명 수사고 하나는 후보 매수 의혹이 돼. 이 두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이번에 이제 부르는 것은요, 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이거 이제 청와대 지금 파견돼 있던, 민정실에 파견돼 있던 박성갑 행정관, 지금은 이분이 이제 승진해갖고 총경으로 있는데요. 총경으로 있는데 충남경찰청의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을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을 갖다가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현 이 하명 수사할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심하고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을 중인데요. 지금 15명을 기소했어요. 근데 1심에서 12명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소하지 못했던 3명이 핵심 인물이 임종석하고 조국,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명이 범행의 가담성은 맞다. 굉장히 의심이 간다. 그러나 증거와 정황이 혐의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지금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서 이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 조국 요것은요, 지금 문재인의 딸, 그 다음에 특혜 채용 의혹, 그 다음에 이상직의, 그 다음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 임명, 요 관련된 의혹으로, 지금 이제 전주지검에 최근에 출두했는데, 둘 다 묵비권을 행사했죠. 아니, 당당하면 묵비권 행사하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요 사건도 이제 이 송초로 그 참고인을 부른 걸 보면은 임종석과 조국도 요것도 구속영장을 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검찰은요, 지금 이제 당시 민당 이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들 7, 8명을 이미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울산에 내려가서 직접 현장 조사도 검찰에서 벌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요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국과 임종석에 대한 소환, 요것은 이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이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코로나 때문에 이재명이가 핑계대는 바람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요. 한 2주 정도씩 지연되고 있는데, 우선요, 위증 교사하고 이제 선거법이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거법의 경우에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피고인 신문이 있었어요. 본래 이게 지난 8월 말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수년돼갖고 피고인 신문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 20일 날 이 결심 공판이 있게 됩니다. 이 결심에서는 최우진설하고 이제 검찰의 구형이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요 선거법은 이제 9월 20일 날 결심이 있게 되면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이게 10월 중순쯤은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요 판결과 관련해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법의 경우에는 지금 본래 강규태 부장판사가 하다가 강규태가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그래서 느닷없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지난 1월 달에. 그래서 그 후임에 누구냐? 한성진 부장판사. 한성진이는 이 김명수의 직계인 국제인권법 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성진 판사는요, 그동안에 이제 판결을 보면은 국제인권법 좌파 이 판사들하고 같은 연구에 소속이긴 하지만 판결에 있어서는 그런 좌파적인 냄새를 가능하면 별로 비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압박이 많이 내려오겠어요. 이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뻔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이 한성진이가 과연 어느 정도나 흔들리고 어느 정도나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판결할 것이냐, 요게 이제 우려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옆에 이제 양쪽에 배석하고 있는 판사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주심이잖아요. 주심이 이제 판결문을 쭉 쓴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심 판사가 또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이 주심 판사가 여성 판사인데 이하인, 그리고 이제 옆에 배심 판사가
박명이라고 하는 판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력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학인 판사의 경우에는요, 로스쿨 2기로 되어 있고 80년생. 그러니까 80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44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대전 출신인데요. 대전 유성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이제 충남대 로스쿨을 나왔는데 요 법조 경력이 12년 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학인 판사 요분이 이제 판결을 쓰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배심으로 되어 있는 이 박명 판사도 이분은 이제 사시 출신인데 요 박명 판사도 경력이 10여 년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박명 판사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요 한성진이가 그야말로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결을 내릴 때 그렇게 쉽게 내리지는 못한다.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이중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요, 우이중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 그 신문이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9월 9일로 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요, 이제 결심 공판이 본래 9월 30일로 예정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연돼 갖고 아직 최종적인 결심 공판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요게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월 초쯤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0월 초,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냐 2주일이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최후 진술하고 이제 그 검찰의 구형, 그리고 나서 한 달이면은요, 이게 11월 중순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요것도 지금 문제는 뭐냐? 우이중 교사. 지금 이거 우이중 교사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우이중한 사람이 녹취록까지 법원에 다 제출을 했어요. 내가 이재명한테 우이중을 압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팩트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우이중으로 딱 걸리게 돼 있는데, 요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법정 구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처음 나오는 재판 중에서 법정 구속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인데, 요게 과연 법정 구속으로 갈 수 있겠느냐? 왜? 김동연이가 좌파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좌파했던 거 아니에요? 김동연이가. 김동연은 그래서 이제 전남 장흥 출신이고 이제 장흥 출신으로 돼 있고 고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여기도 이제 배석 판사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심에는 안근홍 판사가 되겠는데, 안근홍 판사는 이제 공주 출신이고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군 법무관을 거쳐서 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오히려 김동연보다도 더 화려해. 자,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 주심 판사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도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학인 판사는 유성이고, 그리고 이 안근홍 판사는 공주예요. 뭐 유성이나 뭐 공주나 다 충청도잖아요. 큰 틀에서 충청도 사람들이요, 은근히 주관이 확실합니다. 뭐 겉으로 자기 속내를 갖다 금방에 막 드러내는 스타일은 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주관이 확실하고 또 나름대로 강한 의지가 세요. 고집이 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안 넘어가. 그래서 요 둘 다 주심이 만약에 특정적이다, 그러면 이게 좀 불리하죠. 예를 들어 김동연이 특정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주심이 둘 다 만만치가 않다. 그 다음에 배심은 김태현 판사가 됐는데 이분은 로스쿨 4기고 지금 김태현 판사도 요 법조 경력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학인 이 주심 판사도 12년. 그래서 여기 배석 판사들도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이가 좌파는 좌파지만은 그대로 쉽게 자기 뜻대로 딱 형량을 낮춰서 이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우이중 교사,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야말로 법 위반 사건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판결들을 보면은요, 한 40%가 이 법정 구속까지 갔고요. 그리고 한 40%가 이제 집행유예나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나 또는 징역형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서도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거 전적으로 이제 판사 마음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법정 구속이 40%나 된다는 겁니다. 법정 구속이. 자, 이거를 본다면 이재명이도 죄도 또 죄질도 나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정 구속으로 가야 된다.
요게 이제 이 법조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이 평가인데, 이 옆에 이제 배석 판사들이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은 요 김동연이가 그렇게 법정 구속까지 가겠느냐? 현재로서는 조금은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의견을 보면 법정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구속형을 칠 확률은 있다. 구속형 또는 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확률은 있다. 예, 여기에서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조금은 이제 이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법정 구속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 대학생위원회. 와,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구당에서 이 대학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분여위원회도 있고, 대학생위원회도 있고, 지구당별로 이제 그 위원회들이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학생위원회가 있어요. 대학생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 간부가, 예,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요 간부가요, 10대 시절에 딥페이크로 만든 음란 사진을 이 단톡방에다가 쫙 올려서 요거를 유포시킨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뉴델리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이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예, 수석 부위원장인데, 이게 중학생 때 얘기입니다. 2018년도 얘기니까 지금 6, 7년이 된 것이죠. 그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유명 아이돌 출신의 배우의 얼굴, 그리고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단톡방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또 한 10여 명이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단체 대화 내용에 캡처본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거기에 그래서 또 그 단톡방에는 음란 패설도 난무를 했다고 하는데, 요 A씨가 요 음란 패설을 갖다가 자극하는, 부추기는 이런 발언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대화방 창조자가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갖다가 링크를 공유하니까 A씨가 더 보내라. 그래서 이 부채질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뉴델리에서 취재에 들어가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여성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이 그래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본인의 이런 그 딥페이크, 이 조작 영상, 그 다음에 이 음란 패설의 이 자극,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 조작됐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자, 그런데 그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있었던 사람들 얘기는 대학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요 주장이 사실은 잘못됐다. 진짜로 음란 사진을 많이 올렸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뉴델리에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 A씨가 최근에 이 관련 딥페이크 요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미나에 연재 초대를 받았는데, 뉴델리에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연설하는 것은 취소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도 그렇고 박찬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이도 지난 27일 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긴급히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이 딥페이크 성범죄하고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까지 출범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당 하면은 그동안에 이런 성폭행과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성비위, 성희롱, 이거 안희정, 박원순, 그 다음에 오거돈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김진혁 같은 인간은 뭐 이대생 성상남 문제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대 동창회로부터 지금 고발까지 당해놓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사건도 일파만파로 커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마지막 뉴스가 되겠는데, 지금 유명 피아니스트, 이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종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여성 마사지사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발장을 최근에 접수했다는 거예요. 성매매 혐의로.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요 피아니스트는 어느 정도나 유명하냐?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차이콥스키 콩쿠르하고요, 쇼팽 콩쿠르, 세계 3대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요 성매매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2020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하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요 피아니스트는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이런 그 국가적 차원의 인재인데, 이런 인재가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